이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적 코드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한국당에 들어와서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별다른 조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하셔가지고 상당히 파란을 일으켰던 그런 분입니다. 제1야당 최고위원이시고 지금 현재 부산의 지역구로 활동하고 계신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국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논란 때문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주식 문제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가 왜 이렇게 차이 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정부가 전형적인 내노남불 정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과연 이 정권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보다 도덕적으로 네. 우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우리 정상적인 부분에서 봐도 30억 이상의 주식 거래를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상당한 확률적으로도 상당히 낮다라고 보거든요. 네, 확률적으로. 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는 주식 거래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몰라도 네. 35억 이상을 일반인이 그것도 법조인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담당하는 교수님이 계실 겁니다. 네. 경제학 교수 또는 경영학 교수님들께서도 과연 30억 이상을 갖다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주식 투자는 비상식적인 그런 비상식적이다. 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 그 자체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액수라든가 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도덕적 우월성 이런 부분에 의심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보시기에? 글쎄요, 저는 국민들 눈높이 특히 제 야당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다. 네. 임명 철회를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저는 부합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도덕성을 또 개인에 대한 또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드러났으면은 청문회에 통과를 못했으면은 네. 인사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에서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 본질적 의미에 부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임명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게 아마 최고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은데 남편이죠. 오충진 변호사가 주광덕 의원,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공개 토론 제안했는데 이거 적절치 않다 거절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학생이 면접을 보는데 마치 친구나 부모님이 대신 면접을 봐주는 그런 격이거든요. 네네. 이게 청문회 당사자가 시험을 보는 학생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데 네네. 자기 가족이 응답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동안에 있지도 않았던 그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참으로 좀 청문 제도를 갖다가 희화시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네네. 혹시 남편도 그렇고 이미선 후보자 본인도 그렇고 이게 재판하는 거하고 청문하는 거하고 혹시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재판과 청문은 다르다. 네. 재판할 때는 옆에 정인도 설 수 있고 참고인도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청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그 문제를 풀고 해법을 찾아내는 것인데 이것만 봐도 저는 이 후보자가 자질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만은, 이거 조국 수석 경질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조국 수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그 민정수석이었다면은 네. 과연 지금의 여당이 민주당이 그대로 듣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기 반성들이 좀 필요하다.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임명권자가 100가지 하자가 있어도 그냥 자기 편은 무조건 묶고 가겠다는 그것이 네. 오만함이 보이는 모습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청와대가 결단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조국 수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최근에 그 아주 화두가 됐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시당에서 내년 총선에 조국 수석 영입하겠다 이래 선언했는데 또 뭐 공교롭게도 우리 조 의원님 지역구 또 부산이신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부산 지역의 조 수석에 대한 민심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대통령의 민심도 뭐 그렇게 좋지 않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뭐 영입하고 안 하고 민주당 같은 색깔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네. 지금은 사실은 내년 총선 얘기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네. 부산이나 뭐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네네. 어떤 택시 운전 노동자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경제가 어려운 것이 피부에 와닿는다는 표현보다는 네. 피부가 찢어집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네. 지금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려야 될 그런 시점이지 벌써 그 선거 이야기를 운운하는 것은 네네.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시기상조이고 네. 너무 그 국민적 정서에 동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조국 수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경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는 영입론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조국 수석이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대비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단 말이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총선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우문 같습니다만 조국 수석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죠? 저는 그렇게 낮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어떤 역량이나 자질 문제에 있어서는 네. 국민들이 네.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자, 이제 공수처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게 핵심 공약인데, 여당 내에서도 공수처는 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악용대시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동의를 좀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공수처든 그보다 더한 것도 국민적 합의와 동의만 있다면 저는 해도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다만 지금 그 정부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더 본인들이 알아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네. 이번 차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을 하는 나라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삼권 분립이 잘 안 되는 나라입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지금 그 정권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번 차에 저는 검찰총장의 검찰권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네. 그래서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미국처럼 뽑는 것이 저는 사법부의 독립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 또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헌법상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 상권 분립이 아니니까 이권 분립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이권 분립도 안 됐습니다. 입법부 역시도 네네. 여당은 거의 정권의 이 앞에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의 거수기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최근에 박영선, 김현철 장관 후보자 지금 장관이 됐습니까만은
이런 참 엉터리 같은 인사를 네. 하는데도 그냥 다들 그냥 청와대에서 한마디 하면 다들 박수치고 손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입법부의 독립도 저는 절실을 하다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이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그리고 직선제로? 교육감도 지금 직선제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뽑는다면은 더 이상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뽑는다면은 너무 정치화되지 않을까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런 네. 지금 이미 정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통령의 입법 행정 사법의 어떤 상권 분립을 위해서 네. 미국처럼 검찰권 독립을 저는 하는 것도 한번 미국 고려해볼 수 형태. 있다. 네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상권 분립도 안 되고 지금 이권 분립도 안 되고 참 네. 위원님께서는 예결위 소속이시기도 한데 현재 정부에서는 미세먼지와 경기 진작 대응 이 추경 사실상 6조 원대로 편성했다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추경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원포인트 재해 추경으로 갈 수 있으면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네. 최근에 강원도를 비롯해서 산불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또한 포항의 그 지진 피해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 고통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세먼지 역시도 전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지급한다든지 네. 공기청정기를 단다든지 하는 국민들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 정책은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행적에 대한 가짜 뉴스 이것도 지금 논란이 큰데요.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는 범죄 수준이다, 묘략이다, 강경대응 예언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게 정확한 그 날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7년 12월 21일 민주평통회의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네.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거의 봉건사에서도 임금님에 대해서 욕도 하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정부 때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가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정권이 일일이 국민들에게 어림짝 놓고 대응했는지 네. 저는 그것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어쨌든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만큼 청와대에서 조금 더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국정 운행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평가 굉장히 갈리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외교 문제, 안보 문제에서는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제1야당인 우리 당 자유한국당도 좀 더 전향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임해야 된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전향적인 자세가 근데 필요하다. 최근 일부에서 보면은 일부 정치인들이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이미 예단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내놓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 부분은 다소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이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북한도 진앙적인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북한도 진정한 평화를 위한다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는 그런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향적 자세 그리고 뭐 발전적인 자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그러면 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라 그러면 어떤 걸까요? 한국당이 저는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는 조금 다소 소원했습니다만은 네. 박근혜 정부 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네네. 통일은 대박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대북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것도 네네.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네네. 무조건 야당이면은 반대해야 된다 네네. 하는 이런 성숙되지 못하는 그런 문화는 이제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네. 정권을 잡는 그런 정당에서는 이제 버려야 될 그런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게 이제 조금 더 덧붙인다면 앞서 말씀대로 북한 역시도 네. 대한민국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동안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이어져야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자, 의원님, 잠시 뒤에는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열리는데요. 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거라 보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가 대북 문제가 아니라도 현 전국 상황에서 필요하다 보시는지,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저는 대북 관계, 외교 관계든 경제 문제든 지나치게 패스트 트랙, 즉 속도전을 하면 저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속도전은 실패할 우려가 있다. 네. 예, 따라서 야당, 특히 제1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보고 제1야당의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도 좀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네. 제1야당 역시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정책보다는 조금 더 성숙되고 생산적인 그런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은 네.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을 극복하는데 저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침 일찍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고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